안녕하십니까, 불태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저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에 디렉토리를 만들고 auth pages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우리는 무비의 create 페이지를 재활용할까 합니다. create 페이지를 보시면 회원 가입으로 받는 폼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페이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일단 이름은 레지스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도 소문자로 레지스터로 하고요. 유진과 인젝션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페이지 타이틀은 회원 가입으로 하고요. 페이지 h1 태그도 회원 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h2 태그는 필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젠 회원 가입 페이지로 에디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mUser 모델 클래스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 페이지에서 모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DTO라고 하는데요. mUser 같은 경우에 id나 role id, create 날짜, last 로그인 날짜, 스테이터스 등 많은 부분이 사용자가 회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mUser 모델 클래스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페이지에서 여기에서만 사용할 것이니까 private에 클래스 input 모델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거기에는 이메일을 받는 부분과 이름을 받고 패스워드 그리고 confirm 패스워드 이렇게 네 가지를 프로퍼티로 만들고요. 4개 다 require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도 친절하게 한글로 사용하도록 하죠. 이메일 주소를 인풋 창에 넣지 않았을 경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로 나오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이메일 형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메일 형식을 강제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4가지 프로퍼티 전부 다 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empty string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required만,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이름, 별명,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름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required 당연하고요. 똑같이 에러 메시지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패스워드의 길이는 최소 6글자 이상으로 강제를 해주도록 합시다. 네, 그때는 string length라는 annotation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패스워드 글자가 30글자 이상이면 너무나 많죠. 네, 30으로 에러 메시지는 좀 더 적어주고요. 미니멈 랭스는 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에는 0은 패스워드는 2와 1, 2의 길이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은 0은 패스워드를 뜻하고요. 2는 미니멈 랭스 6, 그리고 1은 맥시멈 랭스 30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confirm 패스워드도 당연히 required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에러 메시지는 패스워드하고는 좀 다르게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confirm 패스워드는 패스워드와 같아야겠죠. 어느 프로퍼티와 값이 같은지 확인하는 annotation 어트리뷰트가 compare입니다. compare. 그러면서 보시면 other property 그리고 에러 메시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네요. other 프로퍼티가 비교할 프로퍼티와 똑같이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입력한 패스워드가 다릅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마침표를 다 붙이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레지스터 페이지에서 사용할 인풋 모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에딧 폼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모델은 무비가 아니죠. 밑에 있는 인풋 모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풋 모델 이름도 똑같이 인풋 모델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폼 네임도 레지스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풋 모델이 클래스 이름과 같아서 에러가 나타나는군요. 그러면은 인풋 모델이 아니라 인풋 유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풋 유저. 자, 그러면은 에딧 폼의 모델도 인풋 유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폼 네임도 레지스터로 바꿔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무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비가 아니라 인풋 유저로 다 바꾸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이메일, 인풋도 이메일, 그리고 밸리데이션도 이메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네임이 있죠. 네, 네임, 인풋 유저의 네임, 그리고 밸리데이션도 네임으로 하고, 인풋 데이트가 아니라 인풋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라벨과 인풋 텍스트의 아이디도 네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패스워드가 돼야겠죠? 네, 패스워드. 그러면 인풋 유저의 패스워드, 발리데이션도 패스워드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라벨도 패스워드, 아이디도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UI에서 타이핑하는 텍스트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타입을 패스워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firm 패스워드 되겠죠? input 유저도 confirm 패스워드로 다 바꿔주고요. 그리고 라벨은 똑같이 confirm으로 하고요. id도 그냥 confirm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input은 넘버가 아니라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타입을 패스워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도 타입을 이메일로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 id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네임 쪽에 가서는 이름 또는 별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패스워드에서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를 수정할까요? 백투 리스트는 홈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해서 그냥 홈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add movie를 수정해야겠네요. add movie도 이름부터 우리 바꾸는데요. add 유저로 하죠. add 유저로 바꾸고, 여기도 add 유저로 바꿔줬고요. 자, 처음에 뭐를 해야 합니까? 똑같이 db 컨텍스트에서 db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우리가 DTO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인풋 모델로요. 네, 인풋 모델을 근거로 원래 만든 앱 유저 모델 클래스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자, 앱 유저의 new 유저로 바꾸요. new 앱 유저에서 이메일은 인풋 유저의 이메일이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인풋 유저의 패스워드입니다. 네임도 인풋 유저의 네임으로 바꾸요.
자, 그 다음에 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0으로 기본 유저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create at property는 데이터 타임에 UTC now로 현재 시각을 받습니다. PostgreSQL에서는 UTC를 사용하기 때문에 UTC now로 현재 시각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last 로그인도 UTC now로 설정해 주고요. 스테이터스도 true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add user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만든 DTO 모델 클래스를 안전하게 M 유저에 옮김으로써 M 유저 모델 클래스를 곧장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모델 클래스를 만들었으니 movie가 아니라 유저에 우리가 만든 new 유저를 add 해야겠죠? 네, add하고 save change asyn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매니저로 홈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일단 이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DB에 저장하는 기본적인 로직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빠른 이동을 위해서 내비 메뉴에서 회원가입, 되어 있네요. 예, 회원가입 페이지를 링크 시켜준 것을 확인하고요. 서버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 클릭. 왜 에러가 나오지? register apply change register 안되네요. 다시 서버 끄고 다시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 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DB를 켜놓고 처음으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죠. 자, 블레이저 네이버 컴으로 해보고 이름은 볼트로 패스워드는 QWE123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우리가 설정한 유효성 검사가 잘 되는지 한번 그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패스워드를 틀리게 해보겠습니다. QWE1234까지 해볼게요. create. 네, 잘 나오네요. 입력한 패스워드가 다릅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패스워드를 아예 안 써볼까요? 안 써보고 create를 누르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패스워드, 비밀번호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죠. 비밀번호가 낫겠죠? 자, 패스우드가 아니라 비밀번호 이렇게 다시 껐다 켜야 할 겁니다.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아이디를 빼먹고 이름 볼트 비밀번호 똑같이 잘 기입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혹시 이메일 주소가 아닌 그냥 단어만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크리에이트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를 포함해 주세요. 블레이저에 골뱅이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블레이저에서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타입을 이메일로 했기 때문에 HTML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버를 끄고 타입을 지우고 그리고 다시 서버를 재시동한 다음에 회원가입에 아이디에 그냥 단어만 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브라우저에서 유효성 검사를 태그에 있는 유효성 검사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블레이저의 데이터 어노테이션 밸리데이터가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UI 통일성을 위해서 이메일 인풋 창은 타입 어트리뷰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를 더 테스트 해볼까요? 비밀번호의 길이를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비밀번호가 짧게 세 단어만 입력하도록 하죠. create. 패스워드는 6과 30 사이의 길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뭐를 테스트 해볼까요?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유효성 검사는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유저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QWE1234 패스워드 컨펌 패스워드 QWE123 create. 네,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롤 아이디 같은 경우에 롤 모델 클래스와 외래키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롤 아이디 번호를 0으로 기본 설정을 했는데 지금 롤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외래키 설정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롤 테이블로 가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구문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죠. 자, 쿼리는 insert into 롤 public 롤의 id와 name. 왜 자꾸 따옴표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value로 0에 유저 1에는 스태프 넣을까요? 스태프 id 2번에는 매니저 그리고 마지막 3번에는 관리자 어드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쿼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는지 롤 테이블 다시 확인하면 네, 이렇게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서버를 껐다가 다시 실행해서 자, 빠르게 회원가입에 아이디는 블레이저 네이버, 이름은 볼트, 패스워드는 QWE123 creat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 처음 웹앱에서 물론 개발자인 저지만 유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아이디는 두 번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첫 번째 아마 실패해서 키값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쿼리도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2가 됐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잘 들어갔고 이름 잘 들어갔고 패스워드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해시로 바꿔야겠죠. 네, 일단은 패스워드가 텍스트로 잘 들어왔고요. 롤 아이디도 0으로 그리고 create at도 지금 날짜와 시간이 UTC로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라스트 로그인도 똑같은 날짜와 시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true고요. 네, 오늘 어설프지만 아주 기본적인 회원가입 절차를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로직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회원가입 페이지를 좀 고도화할 건데요. 일단은 패스워드도 감춰야 되고요. 회원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다시 또 로그인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로직까지 다음 시간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